이 아름다운 장소가 재난의 현장이 될 줄은. 자, 여기가 사고 지점이에요. 정말 미끄럽고 저기 서 있고 싶어도 있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냥 미끄러져 내려와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워터 슬라이드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놀다 미끄러져서 충분히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 오늘 간단하게 우리나라 계곡의 위험성, 특히 지금 휴가철 앞두고 아이들의 방학을 앞두고 우리 한국의 계곡을 찾기 위해서 또 뭐 즐거운 또 시원한 피서를 하기 위해서 고민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우리나라 계곡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지역은 예전에 인명 사고가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게 아름답고 되게 안전해 보이죠. 이렇게 안반들이 뭐 경사도 되게 낮고 넓고 그리고 물의 어떤 깊이도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서 참 놀기가 좋다. 특히 아이들이 놀기가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계곡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곡은 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형적 특징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그런 어떤 지형을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지형의 변화, 수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이제 수경을 끼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슬로프처럼 그죠? 자연 미끄럼틀입니다. 이렇게 쭉 아주 완만하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실제 뭐 성인이든 아이가 여기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도 좋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 검정색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전체가 다 이끼입니다. 이끼. 이끼 특징이 뭡니까?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슬라이딩하는 뭐 슬로프를 이용해서 물놀이하는 그런 미끄럼틀로 쓸 때는 되게 재미있는 어떤 구조를 가진 곳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이끼에 이어져서 수면으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완만하게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집니다. 그럼 뭐가 뭐 위험 요소냐? 다른 게 위험 요소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는 아이들 무릎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무릎. 아이들 기준 무릎. 아이들 기준 무릎. 그게 얕죠.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프처럼 되어 있는 이 경사가 본격적으로 물이 닿으면서 여기까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요 지점까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 지형에서 가장 위험한 변곡점이 되는 지형이에요. 여기서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집니다. 성인 키로 훌쩍 넘겨요. 순식간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미끄럼틀 쭉 타고 오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대로 이 경사를 타고 가서 이까지 미끄러지고 결국은 가장 깊은 곳으로 훅 빠지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수심 깊이가 그러니까 수심의 변화라든가 깊이 가늠이 어렵습니다. 물이 맑고 그다음 빛의 난반사, 표면 난반사에서 제대로 된 지형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지역. 예, 이끼가 많이 낀 바위 슬로프에서 쭉 내려오고 본격적으로 물에 닿는 요 구간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엄청 미끄러워요. 여기 제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중심을 잡고 서 있으려 했는데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도 여기로 빠졌어요. 가장 깊은 이 지점까지 밀려서 빠졌습니다. 여기 풍덩 빠졌어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엎어져서 가장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여기는 무조건 아이들의 키는 넘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인도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가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쪽 부분이 가장 깊거든요. 이쪽 부분은 제 키로 훌쩍 넘겼습니다. 수심으로 측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든 아이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정말 얕아요. 아이들 기준으로 무릎 이하입니다.
자, 요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아까 보였던 미끄럼 슬로프가 끝난 지점입니다.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 크게 두 가지 예, 보면 경사가 있어요. 첫 번째 경사, 이끼가 많은 얕은 미끄럼. 끝나면 물이 닿는 본격적으로 물이 차올라 있는 고정 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닿게 되는데 여기도 아주 완만한 경사라서 진짜 아이들이 놀긴 딱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도 중심 잡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 두 번째 경사예요. 여기 두 번째 경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주 여기까지는 무릎 높이, 아이들 무릎 높이, 깊어봐야 무릎 높이인데 요 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가장 깊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어요. 요 포인트가 가장 깊습니다. 여기도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만 가장 깊어요. 지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완만하게 1차로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물이 싹 닿고 2차로 아주 완만해요. 그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얕아집니다. 요 부분이 인명사고 나기 굉장히 좋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지형을 가진 곳이 요 계곡입니다. 이런 지형은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한국의 계곡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곡은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은 반드시 구명조끼 입혀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물이 졸졸졸 흐른단 말이죠. 그다음 물이 이렇게 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차로 두 번째 미끄럼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타고 가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중심 잡기 어렵다 그랬죠. 여기까지 와도 어른 기준으로 무릎 높이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약간 허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미끄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훅 들어가요. 여기 발이 닿지 않는 구간입니다. 성인도. 그러니까 요 1m 구간, 1m 정도, 요 폭이 가장 깊은 쪽, 1m 정도라고, 정확하게 길이 재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발 한 번만 더 하면 발이 닿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발이 닿아요. 요 지역, 요 구간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물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막 놀겠죠. 이런 데서. 그러다가 한 발 실수로 익수사고, 결국 조치를 잘못하면 익사사고로 이어진 그런 위험한 점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위험이 표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 어떤 경각심 없이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놀게끔 그렇게 하고, 성인들도 방심하다가 충분히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20분 동안 이 지형을 쭉 훑어보고 특징을 파악하는데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계곡물이라 굉장히 물이 차가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자칫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갑자기 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누군가 물에 빠졌다, 내가 구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계곡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어떤 긴장을 좀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물이 차갑다는 걸 인지할수록 서서히 단계적으로 물을 잠궈가면서 진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조자 입장에서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을 만큼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도구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게 가장 좋죠. 여기도 사실은 물에 많이 이렇게 빠졌다 그래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 그 중에서 바로 여기가 가장 깊은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턱 같은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 턱이 있어요.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다 안전지대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가도 키를 넘지 않아요. 굉장히 얕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가 위험 구간이고, 요 바깥의 구간은 전부 다 아이들 키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 부분들의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다가 아차, 한 발자국 차이로 위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구간이 가장 깊은 구간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깊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바위 기준으로 한 발짝 차이로 가장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요. 요 바깥에는 전혀 깊지 않습니다. 아마 물에 빠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손만 뻗더라도 요 바위의 기준으로 해서 손만 뻗더라도 웬만한 뭐 성인이든 아이든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요 구간이 빨간색 구간 바깥으로 한 발짝씩만 나가면 예, 수심 기준으로는 어린아이도 서면 기도 확보가 되는 정도, 머리가 잠기지 않는 정도 높이입니다. 성인은 당연히 가슴 높이 정도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옆 측면을 봤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간들 이렇게 옆에 표현하자면, 근데 문제는 여기가 다 엄청 미끄럽습니다. 여기 이쪽 올라갈 수도 없어요. 되게 미끄러워요. 여기가 되게 미끄러워요. 아까도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슬로프처럼 타고 내려오면 멈추지 못한다 그랬죠. 그냥 무조건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옆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 바위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밟는 순간 미끄러져요. 다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시 물에 빠져요. 여기만 꼭 항아리처럼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 한 발자국 차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제일 깊은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놀다가 요 약간 그 삼각형 뾰족해요. 여기 각이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당황해서 익수사고로 이어지고, 여기서 응급처치 구조가 안 되면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점입니다. 불과 위험적은 이 전체에서 요 구간, 이거 해봐야 뭐 한 2m 구간 같아요. 여기 한 2m. 요 구간 때문에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 근데 이건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계곡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계곡가실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걸 유추해서 반드시 안전장비 챙기시고, 또 필요하면 구조도구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아니면 응급으로 만들어서 구조할 것인가가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행을 떠나야지 즐거운 휴가가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안타깝지만 익사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익사사고에서 분명히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아니면 구명조끼 미착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대응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 현장에 여기 구명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 가리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 석축이 높게 쌓여 있어서 미리 충분히 이런 안전장비가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 오기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있는 걸 잘 몰라서 쓰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물놀이 하기 전에 혹시 그 물놀이하는 지역에 이런 안전장비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부모님이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책임자는 최소한 물놀이 하기 전에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하려는 것보다는 구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뭐 구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물에 뛰어들 경우는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명구조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뛰어들었다가 본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4분, 가장 좋은 건 3분 내에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낸다고 하면 후유증 없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한 숨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통상 물에 빠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2분 정도는 수면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2분 내, 그리고 설사 그렇게 물에 가라앉았더라도 심장이 멈춘 기준으로 해서 3분, 여유롭게 4분, 3분이 가장 좋다였죠. 후유증 없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3분 내에 다시 끌어올려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여기에 빠진 분들은 충분히 구조도구, 로프 아니면 인간 사슬법으로 성인 한 두세 사람만 하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이면. 실제 제가 해보니까 성인 2명이면 인간 사슬로요. 인간 사슬법으로
여기까지 물이 닿는 곳까지 진입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 계곡 사고는 이렇게 코앞에서 이런 위험한 지형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지인들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이용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잘 응용해서 구조 도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제일 좋은 거는 애초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잘 핀다 그러면 이건 사고 예방이 됩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지만 어쨌거나 요 구간에서 충분히 주변에서는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이쪽까지 여기는 안 돼요. 미끄러져서 안 돼요. 요 방향에서는 충분히 구조가 가능했던, 큰 도구가 없더라도 인간사슬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프라든가 돗자리라든가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방수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응용해서, 아니면 허리띠와 방수팩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허리띠랑 뭐 여러분들 그 가방끈 같은 연결해서 충분히 여기 닿습니다. 충분히 닿은 거예요. 여기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물놀이 하기 전에 이런 계곡의 특성을 한번 먼저 파악해보고 아이들을 놀게끔 위험지역과 위험지역이 아닌 곳을 구분해 주고, 그리고 물놀이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 반드시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필수로 하게끔 이렇게 잘 지도해 준다 그러면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계곡이 위험한 이유는 물속이든 물밖이든 이 물속 지형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 작년과 올해 수심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심하다가는 자칫하다가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구명환인지 방향도 반대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명환이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 안타깝게 사고 현장에서 저걸 쓰지 못했습니다. 있어도 쓰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는 그런 유원지나 이런 계곡들에 안전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는 그것이 실제 즐기시는 분들의 눈높이,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보이는 곳에 있는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곳에 위치했는지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이런 안전장비를 더 추가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추가를 하거나 재배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 사고 때 이것이 좀 더 아래쪽에 여기에 비치되어 있거나 여기 있거나 반대편도 충분히 비치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설치할 만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있었다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여러분 지역에 많이 찾으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안전장비 배치와 그 다음 추가 배치를 하면 좋은 곳이 어딘지, 또는 현재 있는 곳에 위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